요즘에 블로그 글 같은 거는 솔직히 AI한테 다 시키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카피라이팅도 AI가 다 합니다. 썸네일 시안이요? 어우, 이거 뭐 AI가 더 잘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80점짜리는 AI가 3분 만에 다 뽑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AI를 쓰면 쓸수록 이 사업의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AI 시대에 1인 사업자가 살아남는 건 AI를 잘 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절대 하지 못하는 거를 해야 1인 사업자 시대에 돈을 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AI가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가오는 AI 시대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역대급 기회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런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데 뭐 코딩도 AI가 하고 디자인도 AI가 하고 영상도 AI가 만들고 뭐 글 쓰는 건 AI가 더 잘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도 슬슬 없어지고 개발자도 안 뽑는다는데 그냥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10년 뒤엔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도 진짜 이런 고민 많이 요즘 들더라고요. 특히 또 1인 사업자 분들은 뭐 마케팅 대행을 하시거나 저처럼 아니면 뭐 영상 대행, 디자인 대행, 뭐 컨텐츠를 만드시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내가 하루 걸려 만든 거를 AI가 3, 4분 만에 다 뚝딱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AI로 뭐 블로그 글도 쓰고 상세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광고 카피, 로고, 디자인, 영상 꽤 잘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캡컷에다가 AI 클로드 코드 활용해가지고 영상 편집 자체도 거의 뭐 딸깍으로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AI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진짜 퀄리티가 괜찮아요. 요즘에는 초창기 챗GPT가 영상 만든다, 사진 만든다 뭐 했을 때보다 진짜 사람이 한 거랑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퀄리티가 좋거든요. 한 80점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뚝딱.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80점짜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80점이 뭐가 되냐면 기본값이 돼요.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 어떤 업계에 가도 이 80점이라는 게 최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똑같은 80점으로 상품으로 우리가 싸우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1인 사업자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기업이나 자본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또 80점이 아닌 곳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AI가 하는 것들은 80점은 만들 수 있지만 절대 끌어올릴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AI가 불가능한 영역 첫 번째는 진짜 경험이라는 영역입니다. 자, 챗GPT나 요즘 유행하는 클로드한테 자, 사업 실패 경험을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은 그럴듯한 이야기, 뭐 요즘 소설도 쓰니까 진짜 잘 만들어주고 잘 읽혀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아니죠. 솔직히 만들어낸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렌탈 스튜디오 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인테리어에 3, 4천 넣고 장비에 1, 2천 넣고 오픈했는데 뭐 첫 달 매출 막 60만 원 나오고 막 이렇게 숫자를 직접 얘기하고 컨설팅을 하면 사람들 표정이 바뀌어요. 왜? 와, 이 사람은 진짜 겪어봤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무게감은 AI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정보만 사람들한테 제공한다 라고 하면 AI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스타 릴스 잘 만드는 법? 솔직히 이런 거 뭐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국내외 뭐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진짜 많고, 심지어는 아담 모세리까지도 자기 스토리에서 인스타그램 잘하는 법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가 가지고 있으면 걔네가 더 잘 알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 100개를 올리고 팔로워 0명이었던 내가 어떻게 첫 고객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엄청 디테일한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혹은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랑 경험이 조합되는 이 자체가 AI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거고, 그 20%의 차이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AI는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경험은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주는,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브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더 각광을 받는 이유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했던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좋은 실패나 성공,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컨텐츠나 사업의 상품을 100점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의 신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한테 물어봐요. 증상 알려주면 정보를
꽤 정확하게 알려줘요. 심지어 의사보다 정확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제 친구도 피부병 때문에 꽤 고민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뭐 이상한 약을 처방해줘서 먹긴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그 증상에 대해 얘기해줬고, 제미나이가 얘기해준 대로 병원에 가서 이대로 약 처방해주세요 했더니 3시간 만에 나왔대요. 약 바르고. 근데 이 정도로 AI가 유명하고 이 정도로 AI가 유용한데, 근데 봐봐요. 근데 이걸 보고도 병원에 안 가거나 약을 안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가 실제로 내 병이 낫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보를 알고 있어 봤자 내가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약사를 만나고 이런 상황 자체는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메타버스다, 이제 사람 안 만나도 된다,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금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재택근무 다 없애버린 거 아시죠? 왜? 결국에는 정보만 가지고 싸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와 감정관계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얼마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지 수많은 기업들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도 똑같아요.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내는 건 어떤 정보 때문에 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나를 행동으로까지 이끌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신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와 진짜 대표님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표님한테 들으니까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AI가 빠른 시일 내에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AI가 똑똑해져도 이 사람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길면 한 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AI가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물리적인 행동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1인 사업자가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 관계예요. 고객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진짜 연결되는지. 자, 대기업은 여러분 고객이 10만, 100만,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못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규모로 1인 사업자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고객이 한 30에서 50명, 많아야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고 그 상황들 기억하고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새벽에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AI라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매뉴얼대로 답하겠죠. 물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뭐 짜증날 수도 있죠. 새벽에 갑자기 연락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전화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인 사업, 소규모 사업의 최강의 무기가 바로 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작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무기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작으니까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고객 친화적으로, 경험 친화적으로, 관계 친화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CJ 올리브영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동에다가 막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만들어 놓고 머리 감을 수 있는 막 그런 장치 만들어 놓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 경계선 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내 사업에 어디에 AI를 쓸 거고 어디에 AI를 안 쓰고 내가 직접 할 건지 이 부분만 체크한다면 어차피 AI 디폴트로 80점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내가 채운다면 100점짜리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한테 맡겨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글쓰기, 블로그 초안, 이메일 템플릿, 데이터 정리, 일정 관리, 영상 자막, 경쟁사 리서치, 광고 카피 초안, 이런 것들, 뭐 사진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거나 이런 아주 단순한 작업들은 AI한테 맡기는 거죠. 요즘엔 모션 그래픽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절대 AI한테 맡기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고객 상담, 컨설팅, 컨텐츠 기획. 이 컨텐츠 기획은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기획일 때, 그리고 가격 설정, 고객 팔로우업 카톡, 그 다음에 피드백 전달, 무료 상담, 이런 것들. 요즘에는 CRM 같은 것들도 다 막 AI 채팅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ARS 생각해보세요. AI ARS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상담사한테 갈 건데 상담사를 만나가지고 더 짜증만 내잖아요. 이런 거라니까요. 이미 세상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AI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긋는 순간 내가 AI를 어디에 쓸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AI 시대는 오히려 1인 사업자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특이점이 오려면 한 2036년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도
앞당겨져서 2030년 언저리면 아마 특이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26년이니까 앞으로 남은 한 4, 5년 정도가 1인 사업자들, 소규모 사업장들한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전에는 사업하려면 결국엔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디자이너, 마케터, 개발자. 진짜 최소로 잡아도 월 인건비가 500에서 1000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AI가 그 역할을 다 해주잖아요. 월 3만 원에 아니면 비싼 AI 써서 20만 원이면 진짜 싹 다 해줘요. 여러분은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뭐? 사람을 만나고 신뢰를 쌓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디테일을 잡는 일, 이 20%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반복 작업은 AI가 다 도와줘요. 저도 지금 직원 한 명만 두고 컨텐츠 제작, 컨설팅, 강의 운영 제가 싹 다 혼자 하거든요. 아마 5년 전이었으면 저도 직원 한 3, 4명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정비가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필요했겠죠. 근데 지금은 AI가 있으니까 혼자 전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고객을 만나고 직접 전화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가 직접 해요. 왜냐면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제 차별화 포인트를 거기서 만든다는 걸 아니까요. 사람을 만나고 신뢰를 쌓고 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에 혼자서도 월 수백 수천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누리실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있나요? 솔직히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AI 불가능 영역 3가지. 그것은 진짜 경험과 사람의 신뢰, 고객과의 관계를 쌓는 일이다. 그리고 AI한테 모든 걸 맡기되 반복 작업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20% 디테일을 올리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딱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AI 경계선 제가 딱 말씀드렸죠. 이거에 여러분의 사업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AI한테 뭘 맡길지, 내가 직접 할 것은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어떤 사업에서든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강의를 찍어갖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분들이나 1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컨텐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정 댓글에 올려져 있는 무료 강의, 그리고 1대1 사업 컨설팅까지도 제가 무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